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나 병원 등 피난 약자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 할인 대상인 신혼부부의 할인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5월보다 1.5% 늘어난 6만 3,70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5월보다 0.7% 늘었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1,608가구로 한 달 새 13.6% 증가한 반면 지방은 6월 말 5만 2,097가구로 5월 말보다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환자가 있는 병원이나 학교 등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요. 그리고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 내부의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의 건축물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지식 쑥쑥 늘릴 수 있는 강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벌써 8월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이 지가 변동률,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오늘 지역별로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상반기에 땅값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이제 어느덧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지가 변동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이 올랐고 어느 지역이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그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극약 처방이었죠. 파리 부동산 대책 그 이후에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했지만 가격의 어떤 오름세가 어떤 멈추지 않고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9.13 부동산 대책 극약 처방이었죠.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지가 변동률 역시도 이제 안정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그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 그리고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이 지금 작년 전년 상반기 대비 1.86%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의 상반기는 2.05%였죠. 그래서 1.86%, 약 0.19%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반기에 2.14%였거든요. 그래서 2.15%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인데 지방 쪽에서 유독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1.38%, 작년에 1.91%였는데 1.38%로 감소폭이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울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거제 지역
이쪽 지역의 하락폭이 크면서 지방 쪽의 하락폭이 많아졌다는 부분인데 지금 약 201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가 돼서 이제 상승폭이 축소가 됐죠. 108개월 만에 하락으로 써 있는데 상승폭 축소가 맞는 말이겠죠. 상승폭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9.13 대책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이 지금 맞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오른 도시도 있고 내려간 지역도 있죠. 오른 지역들 보면 다양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지역 재개발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학군이나 이런 부분이 강세가 보이는 쪽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86%입니다. 1.86 이 평균가에서 올라가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겠죠. 다양한 개발 호재와 그다음에 인구들이 많고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 있는 서울 지역과 그다음에 대구 지역, 수성구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핫한 지역이죠. 학군도 핫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성구가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 동구나 용산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용산지구와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 역시 봉선동 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핫한 지역이고 그래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종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권도 역시 2.06% 평균치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남 지역, 아래 지방 지역 중에서도 보게 되면 경상도보다도 전남 지역이 상승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남 지역, 나주나 장성 지역, 그러니까 한전공대가 확정이 됐죠. 나주 지역에. 그래서 가격이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이 됐고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광양의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관광산업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상승폭도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지역마다 좀 어느 정도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작년에 166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16만 6천이죠. 13만 4천 그 토지가 이제 거래가 됐는데 작년보다도 많이 축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증감률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9% 정도가 떨어졌다는 부분이죠. 거래량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어떤 증감률 자체도 감소가 되지만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작년 대비 많이 이제 하락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역별로 한번 보게 되면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732% 상승이 됐습니다. 자, 이유를 보게 되면 영등포 역사 개발이 있죠. 그리고 신길 뉴타운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경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죠. 교산지구가 있죠. 교산지구 인접 지역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그리고 3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된 지역이고요.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죠? 과천지구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 중에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155만 제곱미터, 약 47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 7,000세대가 들어오죠. 하지만 7,000세대도 들어오지만 첨단 지식 산업센터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사업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자족도시의 개념이 강한 쪽으로 되면서 또 이 배우 수요 7,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인구도 역시 거의 뭐 1만 6천 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높아진 지역이고 경기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지역이 제2의 판교가 들어선다.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2.736% 상승이 됐고요. 경기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SK 하이닉스가 있죠.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지식을 기반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의
그런 부분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731% 상승이 됐습니다. 자,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도 2.902% 늘어났는데 이 지역 동구가 이제 보게 되면 봉선동과 남구 봉선동과 연결이 되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핫한 봉선동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 호재로 가격 상승이 됐고요. 자, 대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격 상승이 됐습니다. 태평로 2가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죠. 센트로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15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고 대구 수성구가 아무래도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지구가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중구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 수성구에도 역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거의 강남 8학군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구 수성구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 쪽, 아래 지방 쪽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지구 세종 빼고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보시게 되면 창원이나 거제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어떤 산업 단지가 어떤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인기가 또 사그라들면서 가격적인 부분이 마이너스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교통 호재, 그리고 학군 이런 부분이 강한 지역은 올라가고 그리고 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떤 정보에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서 어느 지역이 학군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 중에서도 영세 업체인지 그다음에 좋은 기업들이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요,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땅값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개발 호재가 교통이 개선되는 곳에 이 땅값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 접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성호 대표님과 함께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0.62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네요.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1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저희는 3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8,9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2,9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로 가득 들어차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구로 떠나볼 텐데요. 자, 그중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에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용산 지역입니다. 뭐 서울의 거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고 한강과 인접 지역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넓은 면적으로 재개발이나 어떤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73만 평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또 녹지 공간이 생기는 이 용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이제 말 한마디에 가격이 들쑥날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가격을 부추기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산 개발 사업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것조차도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발표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고 발표를 않고 늦추자니 개발이 늦춰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고용이나 그리고 그쪽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 어찌됐건 진행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시간을 보는 거죠. 어느 시점이 좋은 시점인지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가격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9.13 대책 이후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정부의 판단으로 이제는 곧 있으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비창 재개발 지역이죠. 1구역 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추진위원장이 이제 해임이 됐죠.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개가 된다라는 새로운 소식,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비창 구역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들, 지구들도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용산이 이제 다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숙대 입구역과 그다음에 효창공원 입구역 2호선 그 4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에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그리고 학군 숙명여자대학교가 있죠. 많은 대학생, 여대생들이 많은 그쪽에 있는 가까운 쪽에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군 수요 대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숙명여대는 기숙사가 태부적이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대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곳이 필요한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또 효창공원이 또 있고 넓은 녹지공간이 있고요. 또 건너편에는 용산민족공원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거기에도 남산도 가까이 있고 한강도 가까이 있는 이런 녹지공간이 잘 꾸며져 있고 교통 또한 좋은 곳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다세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그런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7분이고요. 자, 4호선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 8분. 그래서 이 역세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서울역과 용산역, KTX도 있고요. 1호선 경의중앙선 많은 지하철과 철로가 있죠. KTX 그리고 이 강원도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철로가 있고 그 옆에는 또 금양초나 설린중 그다음에 신광여고 숙명여대 학군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교통 녹지 학군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또 용산생활권과 강남생활권이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완료가 됐을 때는 강남도 빠른 시간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입니다. 자. 용산 와이밸리,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죠. 지금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용산 전자상가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고 전자제품을 사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이제 조금 슬럼화가 돼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전자상가가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젊은 층들이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또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와이밸리로 탄생이 되는데 이 Y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뜻이 담겨져 있죠. Y, 영, 젊다라는 부분이죠. 젊다라는 부분.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쪽에 5G 기술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창업 및 교육 시설을 또 이쪽에 또 구축을 합니다. 여기에 또 서울 5개 대학이 참여를 하는데 이쪽을 젊은 층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을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메이크시티를 만든다라는 게 바로 용산 와이밸리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죠. 이 전면부 국제업무지구나 정비창 그 재개발 지역 이런 전면부에 있는 곳들은 개발이 당연시 되지만 후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게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면부와 개발이 또 새롭게 되게 되면은 많은 인구들이 몰리고 직장인들이 늘어나는데 용산 자체를 보게 되면 거주 지역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쓰러져가는 집 그리고 비가 새는 집들이 많은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 후면부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청파 1구역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용산 지역의 후면부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또 녹지 공간 같은 경우는 용산 민족공원도 있지만 남산에서 바로 이 다세대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또 공원을 만들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이렇게 하죠. 이 지역이 녹색 지역으로 돼 있지만 다세대가 지금 현재는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 부분을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서 남산과 용산 민족공원을 연결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강까지 또 녹색 지역을 만들어 보행로를 만들어서 한강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남산에서 한강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행로를 만든다. 이게 또 이쪽에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죠. 업무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에 많은 직장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강남에 버금가는 국제 업무도시가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금 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 용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계획이 잡혀 있죠. 용산까지
용산에서 강남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번 갈아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철로가 놓이게 되면 18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강남과 용산이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교통이 좋아지면서 이제 용산도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가 되는 거고 강남도 역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로 같은 경우도 지상에 있는 부분 지역과 지역을 단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좀 안 좋은 부분이죠. 지역과 지역을 단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도 역시 단절이 되고 이런 부분을 또 지하로 철로를 만들고 위에 공간은 보행을 할 수 있고 녹지 공간을 만들고 상업과 업무 시설을 같이 만들어서 이쪽 지역을 이제 더욱더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산 민족공원은 다 아시죠? 넓은 면적,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공원이죠. 녹색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는 높은 건물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많은 건물들은 굉장히 비싸죠. 자, 용산도 역시 그렇게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자, 2019년 준공이 이제 현재 됐습니다.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여대생 주거에 맞게끔 보안 시설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에 필로티 주차장이나 에어컨, 냉장고, 드럼 세탁기, 건조대, 인덕션, 음식물 처리기까지. 그러니까 여대생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맞춘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매매 금액이 2억 8,9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액이 8,900만 원. 실투자액이 약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환경, 다세대나 이런 부분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가격이 좀 낮은 게 다른 지역과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개발에 의한 시세 상승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열악한 환경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비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실투자 금액은 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지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가 첨례 90만 원입니다. 대출 고려하시면 월세 투자 시 1억 2,9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개발 이슈의 중심지 용산구 청파동에서 함께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성호 대표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이종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에 용적률은 250%네요. 또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고 건폐율 70%에 용적률은 500%입니다. 황금지구 토지 가격도 만나보실까요? 자, 먼저 이종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9,8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56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 4억 6,600만 원 예상되고요. 약 2억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산과 바다를 함께 품고 있는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토지의 가치 상승 측면을 집중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소개 들어볼게요. 네, 작년 상반기 대비 전남 지역이 2.05% 상승이 됐습니다. 이 2.05% 상승된 전남 지역의 광양 지역도 역시 집가가 상승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광양 같은 경우에는 자족 도시의 면모를 갖춘 곳이죠.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도 있고 포스코 리튬회사,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스틸, 사무제강, 세아제강 여러 가지 이런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 부자들이 많습니다. 연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투자 여건을 이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층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자, 광양시의 많은 그 직장인 부자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까요? 광양시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수 순천 쪽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바뀝니다. 왜? 광양에서도 역시 이 지역 자체를 개발을 통해서 여수 순천과 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올라가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수 순천이 지금 개발이 좀 어느 정도 될 때는 다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계획
계획이 잡혀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 토지면 부동산의 원자재입니다. 토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광양 같은 경우에 보면 원도심 광양읍과 광양시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야 한 곳에 몰려 있어야 계속적으로 옆으로 평창이 되는데 이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이 해안가 주변, 이 산 지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통합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면 중간 지역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황금 신도시, 그러니까 황금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구획정리사업 공정률 자체가 지금 80.5% 정도 굉장히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황금지구 토지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테마파크 골프장 리조트, 그러니까 관광단지를 형성을 합니다. 여수가 많은 단지가 있죠. 산업단지가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광까지 어우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수를 찾고 여수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광양도 역시 자족도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관광도시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한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직주 근접, 굉장히 짧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해안가 주변으로. 그리고 현재 공정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광단지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른 지구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치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유입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토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바로 주차장을 끼고 있는 그 토지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종 주거지역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출을 9,840만 원이 대출 가격이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에 투자를 할 때 6,56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준주거지역 4억 6,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또 대출 2억 7,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실투자액은 1억 8,7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서 토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성우 대표님의 정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0.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으며 방 1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900만 원, 월세 시 1억 2,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로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의 2종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9,8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6,560만 원이 예상됩니다. 준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4억 6,6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2억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하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궁금증 생기실 때마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오늘은 KLC 부동산 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과 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투자처 두 곳 선별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물은요, 지금 목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요즘에 저금리 시대에 계속 임박해 있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는 수익형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3도심에서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주택, 소형주택,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수익형 오피스텔과 또 주목받고 있는 지역에서 각각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볼까요? 부동산 정보체크 권호숙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천구 목동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우선 5호선 오목교역에서는 걸어서 7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7.15제곱미터의 건물 면적은 37.8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베란다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저희는 11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9,6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6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오피스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양천구 목동에 새로 지어질 주거용 오피스텔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가격까지 한 번에 공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그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지금 조감돈을 보시게 되면 방, 거실, 방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실을 보시면 거실과 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통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어서 더 심플하고 아주 아늑하면서 세련미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건물이고요. 처음에 입구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일자형 주방을 보시게 되고요. 인덕션 3구와 또한 오븐과 빌트인 냉장고와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주방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다가 식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욕실을 보시게 되면 욕실 바닥이나 거실이나 보시게 되면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의 드럼 세탁기와 또한 이 건물의 특징은 요즘에 장마철에 눅눅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 빨래 건조대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고급형 오피스텔 이외에는 흔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방, 거실, 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구조 형태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옵션이 풀 세트로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덕션, 오븐, 빌트형 냉장고와 또한 에어컨과 세탁기, 빨래 건조대 거기까지 풀옵션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더 하시게 되면
붙박이장까지 풀 옵션이 되어 있는 컨셉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격적으로와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호선의 오목교역에서 도보 한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가 7.15제곱미터, 건물이 37.80제곱미터입니다. 20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간이 조금 많이 남았다 보시겠지만은 오피스텔의 선호도는 굉장히 빨리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베란다로 되어 있고요. 총층은 14층 중에 11층입니다.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고 또한 층도 굉장히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억 9,6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하는 가격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준공 후 시점에서는 아직 미정인 가격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시점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4,600만 원 조금 과한 이런 실투자 금액이 아닐까 싶지만은 아직까지 준공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임차에 대한 이런 예상 가격에서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정말 널찍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수익형 오피스텔 가격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5호선 오목교역 근처인 것 같은데요. 이제 준공이 앞두고 있으니까 주변 환경 대표님과 미리 살펴볼까요? 네, 위치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입니다. 5호선 오목교역과 또한 목동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목교역이 좀 더 가까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안양천가 내 집 마당에서 공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녹지가 주는 이러한 편안함도 함께 느낄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본 건물의 위치에서는 행정타운이 이 주변에 행정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행정타운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까지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국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차 배후 수요까지 욕심을 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목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군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학군이 있음으로써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또한 학원가죠. 학원가도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이런 학원가와 학교와 행정타운 또한 공원까지 주거 환경으로서는 아주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이 본 건물에서 바로 코앞에가 목동 재건축 단지가 예상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단지 앞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정말 기대 가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주거와 이런 환경을 보시게 되면 이 주변에서 얼만큼의 주거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그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런 미래 가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개발과 입지 이러한 것들이 혼합이 돼야지만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내 집 가까이에 공원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자, 이 근처에요. 양천공원에다가 학교 그리고 관공서까지 참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수요가 기대되는 호재도 만나볼게요. 어떤 개발 호재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목동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연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 부지입니다. 보통 부지를 예상하시기를 여의도의 1.5배 또한 지금 상암동 이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동인데요. 6.5배의 위치에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거타운과 업무시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입주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보통 상수 인구라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는 인구가 16만이고요. 고용 인구만 해도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단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목동이 수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내 인근 지역에 있음으로써 그런 거를 효과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흔치 않는데요. 이러한 흔치 않는 것이 내 주변에 이러한 산업단지가 있다는 개발 호재를 손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서부간선도로와 월드컵 대교인데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개통을 할 예정이죠. 여기에 따라서 또 재물포 조성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목동의 주거 지역이지만은 서부권이죠. 마포의 생활권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까지 이러한 10.3km의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여의도까지 이어주는 이러한 편리한 지역이 목동과 영등포 지역은 바로 집가 상승이 함께 동반되는 이러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교통에 대한 그런 편리성을 주는 하나의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동 같은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 중에 손꼽는 재건축 개발 사업이 함께 목동에 있는 입지 조건으로서 굉장히 핫한 이러한 관심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곡 산업단지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수익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권호숙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1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34.37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테라스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확인하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02억 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1,500만 원, 월세 시에는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희 대표님과 오늘 소형 주택에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3도심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자, 이제 소개와 함께 투자 금액까지 한 번에 짚어주시죠. 네, 건물의 특징을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거실이 넓게 나와 있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구조입니다. 굉장히 넓게 나온 구조이고요. 주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리하고 넓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주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욕실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은 아파트 못지않는 다세 주택의 시공과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되는 하나의 풀 세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리라 생각하고요. 젊은 분들을 겨냥해서 인테리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가 5.18, 분양 면적이 34.37제곱미터입니다. 8월에 준공 예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방과 거실, 욕실, 주방, 테라스 구조입니다. 15층 중에 5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2억 2천이고요. 전세 가격이 2억 500만 원을 예상하고요. 월세로 하시게 되면 1,080만 원 아주 저렴한 월세로 잡은 금액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시게 되면 월세로 하셨을 때는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이고요.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0만 원대 영등포구 소형 주택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1인 가구 분들이 출퇴근하기엔 좀 편리할지 주변 입지 환경 살펴볼까요? 네, 지금 바로 5호선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한 5분 내의 거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2호선과 또한 1호선과 9호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과 영등포 시장역에 대한 유타운 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여의도의 인접 지역이죠. 여의도에 대한 인프라까지 배후 수요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영등포는 3도심 중에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가 아주 많은 지역에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해 보니까요. 여의도나 목동 그리고 광화문으로도 좀 빠르게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뉴타운 소식도 있는 만큼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소식들도 만나볼게요.
네, 지금 영등포는 개발 사업이 굉장히 정비 사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 영등포 뉴타운 개발 사업인데요. 바로 본 매물과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입주가 완료가 돼 있는 세대가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지금 12구역하고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예정이 12구역과 14구역은 함께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한 신길 뉴타운까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등포 관내의 개발 사업은 어느 시에 불과하고도 굉장히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3도심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참고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빈테크 개발 사업 4차선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영등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융복합산업단지와 또한 문화창조의 개발 사업까지 어우러지는 이러한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굉장히 끊임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역에 보시게 되면 여의도 쪽으로 이어지는 고가다리가 있는데요. 그 고가다리까지 지하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개발 사업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뉴타운 개발 사업까지 보신다 그러면 먼 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는 3도심이죠. 3도심에 걸맞게 도로라든지 광역 도로망, 철도망 이런 것들은 지금 3도심에 맞는 개발 계획이 이미 30년까지 10년 단위로 도시 기본 계획이 짜여 있는데요. 20년, 30년, 40년 서울시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년까지 이 도심과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는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핵심 지역입니다. 핵심 지역이 걸맞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3도심인데 이 중에서도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등포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치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보지 않아도 이곳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지금 바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소형 주택 만나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표님,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시든 이렇게 계획과 목적과 거기에 걸맞는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3도심 속에서도 저평가돼 있고 낙후돼 있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 확실한 이유는 보시게 되면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제금융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도 전에, 완공이 되기도 전에 이러한 분들이 선분양으로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는 것들은 그만큼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분양가 자체가 나중에 준공 후를 참고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을 가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차익형과 수익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익형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이고요. 수익형은 말 그대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형 부동산 구매에 한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입지 조건의 물건을 만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오늘 권우숙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보들과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권우숙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요. 해외 부동산 전망과 그리고 소액 핵심 투자 지역을 꼽아주시는 그런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권우숙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권우숙 대표님의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